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파업해라. 다 자르고 해외 간다. 민주노총 쪽박차고 노가다 뛴다. 노조 측이 파업을 하면 일방적으로 달래기 바빴던 사측의 태도가 현대제철 사측의 초강수 협상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조가 부분 파업과 총파업, 연계 파업으로 강도를 높이자 사측은 정리해고, 공장 폐쇄, 해외 이전 순으로 초강수로 응했습니다. 이제 웬만한 대기업은 노조가 파업을 하면 초강수로 대응할 것이 뻔하며 해외로 이전하는 순간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인 노측이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호의호식했던 귀족노조는 대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쫄쫄 굶는 처지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진행합니다. 바로 전화주십시오. 총파업. 자, 듣습니까? 넙죽 절하고 있어요. 이제는 파업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 파업해라. 파업해. 다 잘라버리고 해외 가겠다. 민주노총 쪽박차고 노가다 뛰는 거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대기업들이 사라지는 한 귀족노조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볼까요? 요즘 기업들 파업하면 문 닫고 해외 떠난다. 더 이상 못 참아. 노조 파업의 규약 처방. 여기 나와 있잖아요. 파업하면 문 닫고 해외 뜬다. 자, 현대 사례를 한번 볼까요? 노조 성과급 인상으로 계속 인상을 두고 파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고 시켜버렸어요. 이번에는 더 화딱지 나서 노조 릴레이식 부분 파업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아예 공장을 폐쇄시켜버렸어요. 노조 화딱지 나갖고 이제 연기 파업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너희들하고 협상 안 한다라고 협상 자체를 응하지 않자 해외로 떠나겠다 해버렸어요. 얼마나 초강수입니까? 자, 적자가 나면 당장은 사측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노측도 손해예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면요, 아직 법 통과는 안 됐다고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니까 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측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도 안 하고 배때기가 부른 거죠. 저것은 법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만들어 극좌에서 만든 또는 극우에서 만든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이상한 정당들이 한심한 거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극좌, 극우는 안 좋습니다. 한쪽이 너무 치우쳐진 거 아니나요? 제가 그래서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측 초강수, 임금, 성과급 파업해봐. 즉시 정리해고. 세상에, 임금, 성과급 파업해봐라. 바로 정리해고 시켜버리겠다. 이제는 사측이 그렇게 할 겁니다. 돌아가면서 파업해봐. 즉시 공장 폐쇄 시켜버릴 거니까. 여러 곳하고 연계해서 해봐. 협상 안 해, 아예 안 하고 해외로 떠버리겠다. 그리고 법이 통과 안 되게 되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 손해배상 청구를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뜨거운 맛을 봐야 쓸데없는 대모를 안 하죠. 왜 파업을 해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립니까? 여기 보세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민주노총 탈퇴하고 사측 의견에 따르는 노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회사 해외 이전하면요, 정말 쫄쫄 굶어요. 모든 거 다 잃습니다. 거기 그만두면 다른 회사 가면 대우받을 것 같아요? 임금이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자영업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 넷 중에 3명이 적자예요. 뭐 투자하면 돈 벌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해갖고 쫄딱 거의 70%는 쫄딱 망한다고 봐야 하고요. 부동산 투자도 거의 팔리지도 않고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조 권리보다 기업 흑자가 최고 우선입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 괜히 떠나겠어요? 먼저 해외 이전, 한국 탈출, 강성 귀족 노조. 파업의 강도가 너무 세요. 지금 우리나라 뭐 주먹으로 패고 때리고 해서만 센 게 아닙니다. 이건 말귀가 통하지 않는 게 센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옛날에 했던 방식이 계속 먹혔거든요. 옛날 몇 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월급 올라가고 연봉 올라가고 성과급 계속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대기업들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래놓고 데모하는 거예요. 아니 중소기업 보세요. 자영업자들 보세요. 국민소득 그렇게 많이 뛰었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2만 달러 3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귀족 노조들만 돈 벌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 대기업 떠나면 개인들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개인이 모인 지역이 문제가 되고 국가도 문제가 돼요. 이게 붕괴된다고요. 한국 기업이 떠나면요. 기업만 떠난 줄 아세요? 인재 떠나고 부자들 떠나고 청년도 떠나요. 못 버팁니다. 해외에서 오는 청년들 싹 다시 또 돌아가요. 생산, 투자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누가 생산하고 누가 투자합니까? 부자들이 투자하고 기업들이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수가 죽어가지고 침체. 이걸 원하시나요? 해외 장점, 풍부한 비즈니스 환경. 왜 해외로 또 가려고 하냐면 가뜩이나 해외로 떠나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아요. 해외 비즈니스 환경, 종합산업 세트, 즉 자동차가 있으면 철강까지 있어가지고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관세도 절약하고 세금 혜택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쳐야 할 게 진짜 많아요. 세금만 거두려고 하지 말라고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세금만 거두려고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쓸데없는 사람들 자르라고요. 글로벌 기업 업그레이드. 세계 속의 기업. 정말 세계 속의 기업이 되려면 또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죠. 왜? 한국 탈출하, 한국 피폐해지고 바로 노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조라도 없으면 강성 노조라도 없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할 만하죠. 자, 한국 떠난 기업들 안 옵니다. 문제는 안 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 떠난 기업들이 아무도 안 와요. 엑시트만 남은 10년의 빛나.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 여건이 좋다면 오겠죠. 근데 왜 안 올까요? 떠난 기업들이. 나가는 기업은 엄청 많은데 오는 기업은 없어. 100배가 넘어요. 들어오는 기업과 나가는 기업의 비율이 100배가 넘는다고요. 자,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용자가 안 온다고. 사용자 사장들이 안 온다고요. 왜? 노조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노조를 저렇게 만든 정당들도 많아요. 제발 좀 제대로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업이 있어야 사용자 노동자들도 있는 거예요. 기업이 없이 어떻게 여기 보세요. 안 오는 세 가지 요인. 강성 노조 때 1번이에요. 이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노조와 관련된 게 3개나 돼요. 무려 2개나 돼요. 2개나 볼까요? 강성 노조, 임금 인상, 성과급, 잦은 파업. 지금 현대제철 1분기 적자난 거 봐요. 파업 때문에. 2번째, 반기업 규제, 특히 노동법. 아니 아예 그냥 파업을 수십 번 해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까지도 파업하게끔 만들었고, 파업의 거리도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법이 그렇게 파업을 해갖고 손실을 끼쳤는데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고, 정말 파업의 천국이네요. 놀고 먹기 딱 좋은 나라네요. 우리나라. 높은 세금, 일관성도 없어요. 세금이 걷었다 안 걷었다 걷었다 안 걷었다. 다른 나라는 절반밖에 안 내는데 우리나라는 왕창 걷어요. 지원도 미흡합니다. 높은 인건비, 가뜩이나 인건비 우리나라 싼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미국 가면 인건비 더 비싸다고. 좀 더 비싸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막 올려달라고 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은. 복잡한 규제, 수도권 입지 제한, 공장 제한, 이런 제한들이 많아요. 입법, 반도체법, 노랑봉투법, 상법 개정. 지금 반도체법과 상법 개정은 좋은 쪽으로 바꿔야 하고요. 노랑봉투법은 자체로 폐지시켜야 돼요. 저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노동 3법을 보완한 법이다.
저건 빨갱이법이에요. 빨갱이법. 제가 사유지법이라고도 안 할게요. 빨갱이법이에요. 저는 중도라고 수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극좌, 극우 이렇게 다 같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극좌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극우 세력들이 막 저기 댓글 달면서 막 욕하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욕하세요. 유턴기업 들어와야죠. 나갔으면 들어와야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나지. 해외 나간 기업들이 1만 7천 개. 유턴기업 수의 181배예요. 왜 안 들어올까요? 바로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래요. 강성노조, 그 다음 노동법, 높은 세금. 이건 다 정부의 잘못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노조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부의 잘못이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둘이. 왜? 노동자 편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부족하니까 자꾸 부자들한테 돈 걷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렸나요? 유턴기업 현황. 해외 나간 기업이 이렇게 많아요. 자, 유턴기업 수 20년에 23개, 24년에 20개. 지금 원래 20년에 23개 했으면 24년에 100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지금은 많이 나갔다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것도 20개가 뭡니까? 나간 개수는 막 1년에 몇천 개 되는데 매년 2,000개 넘는 기업이 해외로 지금 나간다고 하잖아요. 들어오는 기업은 20개가 뭐해? 아우 미치겠네. 자, 해외 이전을 하게 되면 안 되죠. 자, 문제점들이 많아요. 일자리가 급감합니다. 그쵸? 설비와 생산 라인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해외 이전하는데 일자리가 있겠어요? 지역 경제가 아주 폭망합니다. 인구 줄고 황폐화돼요. 슬럼화, 기술 유출 리스크, 이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쭉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내수는 죽어버립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해외 이익은 해외에서 소비돼요. 돈 안 들어와요. 하청업체, 중소기업까지 줄줄이 사탕, 부품, 포장, 운송, 청소까지 수도권에 집중화가 생겨요. 지방은 완전 쑥대밭이고요. 수도권도 점점점 외곽부터 무너져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줄어들게 돼요. 자, 귀족노조 쪽박차고 노가다 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쟤들 돈 많이 벌어놨는데 뭐 쪽박쳤냐. 돈 많이 벌면 뭐해요? 아직 젊은데? 100세 시대인데? 어디 회사 가려고 와보세요. 4분의 1 월급밖에 못 받아요. 와, 내가 다녔던 곳이 얼마나 돈을 정말 허벌나게 많이 벌었는지 알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둬 보세요. 그것도 해외로 떠나가지고. 아니, 노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이 떠나버리니까. 쫄딱 망해요. 이제 떠나는 순간 망한다고 봐야 돼요. 떠나는 순간 망합니다. 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를 할 거예요, 아마. 이게 안 돼요, 뜻대로. 돈 다 까먹어요. 실직 신세, 대기업, 해외 이전, 국내 공장 폐쇄와 실직.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재취업도 열악해요. 동종업계, 하청업체, 임시직, 일용직 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돈도 콜만큼 주고 막 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대체 직장도 불가합니다. 전문성이 아무리 있어도 취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주지도 않고. 자, 두 번째, 귀족 노조 쪽박차고 노가다 뛴다. 이거 급여가 급감한다. 귀족 노동자 기존 연봉의 4분의 1로 급여가 확 줄어요. 실직 상태가 계속 될 가능성이 커요. 능력이 있어도 희망급여가 없다 보니까 그 돈 받을 바에는 좀 쉬겠다 하는 게 길어지는 거지. 일용직, 임시직을 전전합니다. 적응도 못해요. 자, 자영업자, 인테리어, 또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수억씩 까먹어요. 그냥 퇴직금 다 말아먹습니다. 뭐 사기당해서 말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투자 위험 노출, 주식, 또 위험한 부동산에 그냥 귀가 얇아져 갖고 묶여버려요, 완전히. 부동산 하면 돈 벌 것 같죠? 돈 벌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번째, 서울에 있는 재개발. 이해가셨어요? 이거 외에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즉 90% 이상은 부동산도 망조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90% 이상이라고. 자, 여기 퇴직금,
노후자금 탕진. 그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돼요. 항상 처음부터 주식으로 돈을 잃고 도박으로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조금 했는데 재미로 땄어요. 또는 일부 잃었으면 끝나버렸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 만회하려고 막 그러면서 모든 돈을 다 잃게 돼요. 미국. 자, 이것은 별개 문제인데 미국의 반중 정책에 좀 동참하는 게 좋아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민주주의라면 굳이 미국만 신봉할 필요 없어요. 왜? 중국도 민주주의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아주 고약한 정말 새빨간 빨갱이 국가잖아요. 공산국가잖아요. 정말 틀렸나요? 공산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막 자기 나라 역사로 다 동북공정해갖고 거짓말해가지고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지네들 것이라고 하고 얼마나 그게 악랄한 건 줄 아세요? 요즘은 서해에 있죠. 서해바다, 황해바다. 이 서해바다에다가 뭔가를 설치하고 있어요. 나중에 군사작전 펼칠 때 이거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중인사. 아무튼 미국은 반중인사로 꽉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반중 동참을 해야 돼요. 트럼프는 패권 우위 때문에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고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동맹 파기 형태로 와서 찍힐 가능성이 커요. 미국한테. 한국의 친중 정책은 아주 위험합니다. 친이란 말도 꺼내지 마요. 그런 나라하고는 공산주의라서 그렇다고요. 만약에 민주국가면 중국하고 친해져야죠. 친중 꺼내지 마세요. 그 순간 그 사람 빨갱이라고 봐야 돼요. 자, 친중 하면 안 되고요. 중도 정책도 위험한 거예요. 다만 표 안 나게 우리의 신뢰를 챙겨야겠죠. 표 안 나게. 사드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 호되게 당했습니까? 그렇다고 아부할 필요도 없어요.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가세요. 만약에 저쪽에서 뭔가를 쐈다. 막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총 쏘면서 막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물로 막 싹 건져내잖아요.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총 쏘면 쏴갖고 죽여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가둬가지고 깜빵에 쳐넣어야 돼. 왜 보내요? 왜? 아주 세게 다뤄야 돼요. 어떤 미친 XS들이 친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중국한테 쩔쩔맵니까? 맞짱 떠도 돼요. 맞짱 떠도 된다고요. 우리나라 군사력 약하지 않아요. 뜨지도 못해요. 그놈들은 겁이 많아갖고. 과거에 지금 중국의 한족들은 80%가 본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구는 90%인 한족이 인구 10%밖에 안 되는 그 이민족들한테 나라를 계속 빼앗겼고 정말 한심한 족속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제가 화가 좀 난 거예요. 조선족을 미워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조선족 미워하면 그건 치졸한 거죠. 사드 가지고 우리나라 케이팝 이런 거 다 막아내고 뒤에 가서 뒷구녕에서 몰래 그 돈도 안 내고 꿀 빨고 이게 중국이에요. 기술혁신. 현재 중국의 인구 4배. 양자 컴퓨터. 기술이 중국이 계속 발달한 것은요. 지금 그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 유럽, 또 우리나라, 일본 여기서 막 뭘 빼간 것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또 팔아먹은 사람도 많고 간첩죄 적용하게끔 법을 바꿔야 돼요. 자, 노조가 살아남으려면 밥그릇부터 생산성 있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노조를 제가 막 자꾸 비판만 하고 싶진 않아요. 보세요. 자, 노조도 건전한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술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최신 기술 형태를 더 배우고 해외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노조의 역할이 돼야 하는데 맨날 파업이나 하고 해야 되고 맨날 월급이나 더 처받게 하고 이게 무슨 노조입니까? 나라 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들이 떠나죠. 그럼 기업 사장들한테도 감동을 한번 줘보세요. 노조가. 그렇게 싸우지만 말고. 자, 사회 책임. 세계 기업 전쟁에서 사측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추진해도 돼요. 조합원 권익 보호 이전에 왜 조합원 권익 보호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건 집단 이기주의적이지 그게 진짜 노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노조를 위한답시고 했는데 사측이 떠나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국가와 기업이 우선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성원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최고로 대변해야죠. 국가하고 기업은 간대 없고 노동자들만 대변하니까 저런 꼬락서니가 나죠. 구조조정. 이제는 해외 이전, 로봇 대처, 외국인 경쟁력 이런 부분들 많죠. 그리고 파업하더라도 손해배상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는구나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썩은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 돌아가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거라고. 국가야 망하든 기업이야 망하든 말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게 말입니까? 껍데기입니까? 기업들이 못 떠나게 잡아야겠죠? 기업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구조조정도 힘들고 노조 파업하면 손실도 크고 또 노조 배상도 못하는데 누가 안 떠나겠어요. 자, 이제 노, 사 두 손을 꼭 잡아야죠. 단 제 개인적 생각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그 외부의 그 노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내부에서 그냥 노조를 만들세요. 그래 놓고 그래야만이 서로 알 거 아닙니까? 노사가 타협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기에서 응대를 해야지. 어디 엉뚱한 데서 강성노조 데리고 와가지고 막 맨날 회사를 시끄럽게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이제 노조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귀족노조와 강성노조는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국내에 머물도록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